안녕하세요. 오늘 휘문고 화학 설명할 김한울이라고 합니다. 태욱이도 와 있네. 네,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하고, 지금 휘문고 화학이랑, 외대부고 화학은 내신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그 강남내성에서 수능 화학을 담당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김한울이라고 하고요. 휘문고 화학은 특히나 좀 제가 자신 있는 학교인데요. 제가 작년에 배운 친구들한테 야, 나 학부모 설명회 가서 뭐라고 해야지 좀 어머니들이 좀 어머니들한테 어필 될까? 이랬더니 애들이 그냥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다 나왔다고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되겠지? 그 정도면 완전 짱이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워낙 또 유명한 화학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대치동에. 그래서 중간고사 때 사실 그쪽에도 많이 가 있다가, 기말고사 때 저한테 넘어온 친구들도 많았었는데요. 사실 매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작년에 또 되게 웃겼던 게, 애들끼리 중간고사 때 내기를 한 거예요. 그 다른 선생님 듣는 애들이랑, 제 수업 듣는 애들이랑 누가 더 성적 잘 나오나. 그래가지고 더 잘 나온 애들이 많으면은 기말고사 때 옮기기로 그 선생님한테. 근데 정말 많이 기말고사 때 저한테 더 왔거든요. 벌써 약간 성적으로 증명된, 결과로 증명된 강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휘문고 화학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휘문고 화학은 너무너무너무 어려운데, 여기서 이 근방 학교 중에 가장 어려운데, 또 다들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어려운 거에 비해 1등급 컷이 상대적으로 또 높기도 한 악명 높은 화학 시험이에요. 근데 그런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 중에 상위권들이 정말 많이 저를 선택을 하고 있고, 그거에는 실전에 최적화된 풀이 방법이 좋다. 요게 이제 1번인데요. 사실 평소에 숙제하면서 아니면 뭐 수업 시간에 시간이 엄청 길게 주어지면 다들 풀 수 있어요. 다들 똑똑하고 열심히 하니까. 근데 막상 좀 압박이 있고 시간적으로 되게 쫄리는 그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내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을지, 좀 효율적으로 어떤 문제를 먼저 풀고 어떤 애들을 버리고 가야 될지, 그런 운영적인 측면까지도 제가 다 설계를 해주는 그런 화학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휘문고 스타일에 맞는 뭐 학교 프린트라던가 또 교과서 완전히 다 분석을 한 실전 모의고사를 제가 엄청 많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시간 내에 풀고 어떤 것들을 먼저 풀었는지, 아이들한테 어떤 선지를 먼저 읽었는지 엄청 디테일하게 운영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큰 특징은 시간적으로 아이들이 또 얘기해 주긴 할 텐데 정말 시간이 많이 쫓기고 100%다 푸는 문제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잘 찍어서 운 좋게 등급이 잘 나왔다 이런 게 가능할 정도로 사실 100%다 푸는 시험이 아니기도 하죠. 그래서 1등급 컷도 한 몇 년 동안은 계속 70점대였어요. 네. 그리고 평균도 한 4, 50점대였어요. 그 정도로 엄청 어려운 시험이었고, 그 이유는 고3 뭐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연계뿐만 아니라 뭐 시대인재나 뭐 강대 같은데 사설 모의고사 있잖아요. 좀 더 어렵게 꼰 것들, 그런 것까지도 가지고 오시고, 또 그냥 한 문제만 가지고 와서 연계하고 변형하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문제의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 어려운 거에 어려운 거를 더해가지고 더더더 어려운 시험을 만들어내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이들한테 어려운 문제, 약간 각을 보는 거죠. 각을 보고 얘는 딱 봐도 어렵고 오래 걸린다 하는 것들을 선별해내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똑같이 다 어려운 문제지만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그래도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 그게 우리 휘문고 화학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총 한 30문제 정도 나오는데 서술형의 꼬리 문제까지 합치면 30문제가 좀 넘어요. 사실 이 근방에서 가장 문항수가 많은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고3 수능 평가원에서 나오는 게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킬러라고 하는 것들이고, 원과목에서 화학 원 선택하지 말라고 엄청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어려운 것들만 뽑았는데
사실 수능은 그 어려운 게 두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킬러. 근데 휘문고에는 절반 넘게 이런 것들을 내니까 사실 아이들이 엄청 고통스럽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는 해요. 또 저한테 기말고사 때 넘어온 친구들한테 왜 중간고사 때 좀 못 봤던 것 같니? 라고 하면은 그 시간을 줄이는 연습이 충분히 많이 안 돼서 시험 시간에 더 당황하고, 그러니까 푼 것들은 당황해서 실수로 틀리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것들은 그냥 못 풀어서 틀리고, 그렇다가 보니까 완전히 꼬여버려서 망했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비하고 실전에 잘 풀어 나갈지를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등의 것을 좀 적어 놓긴 했는데, 원래 계속 이전에도 70점대였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좀 휘문고 아이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 또 작년에 애들이 또 잘해주고, 현철이도 잘해주고, 현진이도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많이 늘었고, 그래서 전교 1등부터 10등도 다 제 수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 착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1컷이 좀 높아졌어요. 약간 실력이 상향 평준화 됐어요. 그래서 갈수록 시험은 어려워지는데 1컷은 또 높아지는 약간 기만의 효과가 저는 있다고 네,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또 이제 엄청 경쟁이 붙어가지고 계속 좀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고 잘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단순히 그냥 어려운 문제를 사설이나 기출에서 가지고 오는 정도가 숫자만 좀 바꾸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좀 표나 그래프 같은 건 두세 개 이상을 묶어가지고 더 해석이 어렵고 미지수도 더 많고 아이들 입장에서 오래 걸리고 부담스럽게끔 만들어낸 시험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캡처해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되게 비슷한 것들도 있어요. 숫자는 훨씬 복잡하지만, 뭐 작년 중간고사 같은 경우 보면 표에 있는 숫자가 벌써부터 약간 숫자가 덜었습니다. 객관식 보기를 보시면은 40분에 341 이런 거 계산해서 나온다고 생각해도 좀 끔찍하죠, 아이들 입장에서. 원래는 수능 문제였는데 수능 문제는 다소 숫자가 간단했어요. 8분의 7 요 정도인데 엄청 복잡하게 계산하도록 한다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프랑 표 문제를 완전 짬뽕을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미지수도 한 5개 넘게 출제해서 아이들이 이걸 구하다가 내가 어디까지 구했더라? 이 다음에 뭐 하지? 약간 길을 잃게끔 하는 문제들도 많고, 또 화학도 마찬가지로 계속 교육 과정이 개편이 되고 있는데, 옛날 교육 과정에 있었던 뭐 탄화수소의 연소 같은 것들도 이제는 EBS나 기출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5, 6년 전 그런 옛날 것까지도 가지고 와서 휘문에서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능 뭐 가르치시는 화학 선생님들 여러분 계시겠지만, 휘문이랑 수능을 이렇게 거의 저처럼 비중을 둘 다 비슷하게 두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수능에 맞게 엄청 어려운 그런 기출 모의고사들을 휘문에 어떻게 하면 변형해서 내신스럽게 바꿀 수 있는지를 제일 잘 분석하고 있는 선생님은 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네. 그래서 제 수업은 어떤 점이 그렇게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미지수가 없다는 건지 그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거기 좀 자료에 더 잘 나와 있을 건데, 보통 화학에서 양적 관계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표에 이 반응이 여러 번 진행이 되고, 이 물질들이 몇 몰인지, 뭐 얼마나 반응했는지, 얼마 몇 그램인지 이런 질량들을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각 물질들의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을 모르니까 미지수를 놓기 시작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걸 간단한 개수, 반응식의 개수를 가지고 몰수로 놓기 시작해서 여기 질량 아래에 숫자를 적도록 제가 비례관계 풀이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여기의 특징은 1, 2, 3, 4 같은 숫자 중에서도 아주 단순하고 작은 숫자들로 우리가 문제를 풀게 할 거고, 미지수 X나 Y 같은 거 전혀 없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가장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점이고, 또 실린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실린더의 부피 같은 것도 V 같은 미지수를 써서 푸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이번에 겨울방학 저한테 새롭게 배우러 온 친구들도 여전히 그런 미지수를 많이 갖고 화학 문제를 접근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손등을 가볍게 한 대씩 치거든요. 미지수 쓰지 말라고 했지, 안 써도 된다. 간단한 숫자들로 우리 화학 문제 전부 다 풀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평가원, 수능 많이 연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다 먹히는 풀이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대에서도 그 강의력을 인정받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뭐 교육청이나 다른 뭐 마더텅, 자이스토리 같은 데서 보여주는 풀이법은 엄청 미지수가 많은 그런 예시들이 있는데요. 제가 풀어준 거 좀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질량 아래에 간단한 몰수를 1, 2, 3, 4 정도의 숫자만 쓸 수 있고 이게 풀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분자량 같은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요. 풀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새롭게 찾아야지 하는 일이 전혀 없고 자료만 분석하면 문제에서 물어볼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게 풀게 됩니다. 아이들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그게 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얘네 때 학생들도 그렇고 올해 작년 때 학생들도 시험지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 보는데 그걸 좀 몇 개 찍어가지고 왔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저만 단순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저처럼 똑같이 풀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그렇게 질량 아래 간단한 1, 2, 3, 4 같은 숫자 보이시죠? 그렇게 풀어온 거고 이게 풀이의 전부입니다. 전혀 미지수나 무튼 뭐 식을 세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실수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걸 풀지 말지 전혀 모르겠고 내가 이 문제에 강한지 약한지도 모르는 상태로 절대 시험장에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문제를 잘 풀고 어떤 문제를 먼저 풀 거고 어떤 문제는 나중에 풀 건지 완벽하게 전략을 짜준 상태로 들어가게 할 거고 또 아이들이 뭐 덤벙대다가 첫 쪽에서 틀려오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어려운 문제 다 풀 건데 또 남자아이들은 교과서 같은 것도 잘 안 읽고 그래가지고 그런 실수, 잔실수가 나오기도 해요. 오히려 최상위권 아이들한테서 그런 일이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는 앞부분에 일부러 그런 실수, 개념 같은 거 함정을 많이 넣고 애들이 맨날 일족이 킬러다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진짜 어려운 문제는 워낙 잘 풀게 만들어 놨는데 막상 또 그런 단어 같은 거에 어려워해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그래도 여자 선생님의 그 꼼꼼함이 좋은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챙겨주고 있고 또 1단원의 양적 관계나 4단원의 중화 반응 양적 관계는 확실히 계산적인 부분이 강하지만 중간에 있는 뭐 루이스 구조라던가 화학 결합 같은 거는 암기도 많거든요. 주기율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도 그냥 막 무작정 외워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외울 수 있게 뭐 웃긴 뭐 말이라던가 문장이라던가 노래 같은 거 어이없어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 기억에 남도록 해주고 있고 또 좀 다소 짜증날 수도 있지만 좀 집착적으로 제가 광기처럼 맑은 눈의 광인처럼 그럼 다 하고 가면 되겠다. 뭐 나랑 끝까지 다 하고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막 2박 3일 화학 캠프 가자. 막 이렇게 아이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잡아내서 우리 숙제 다 하고 가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확실히 그런 관리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그 클리닉 하는 거를 좀 뒤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클리닉 하는 거의 대상자는 보통 이제 성적 그 주간 테스트 점수가 안 나오면 클리닉 대상자가 되고 있고 제가 항상 성적표를 발송해 드리는데 이 성적표는 누적으로 성적 추이를 볼 수도 있고 문항별로 난이도랑 그다음에 단원, 그다음에 유형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서 특히 뭐 아이들도 그런 걸 분석하고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잘 못 챙겨요. 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이름 누르면 이 학생이 많이 틀리는 유형이라던가 최근 성적 같은 게 다 나오기도 하고요. 또 강의 질문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질문 이력에 어떤 학생이 어떤 질문을 주로 했는지 같은 게 쭉 나와 있어서 얘가 지금 여기 요즘에 좀 불만이구나.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팔로우업하고 여기 메모까지 해줘서 수업 시간에도 너 이거 못하지 이거 지금 빨리 해봐 하는 식으로 개별적으로 많이 솔루션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다 휘문화학 1등급 받은 친구들의 후기만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자기 진짜 시험 보다가 하늘쌤 무당인 줄 알았다고 어떻게 전날 푼 거랑 똑같은 서술형 문제 진짜 이렇게 5, 6점짜리 다 나올 수 있냐 뭐 학교 선생님이랑 뭐 있냐 이래가지고 제가 장난으로 사귄다 그랬다가 믿어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누군지 몰라요. 그런 일도 있었고 아니면 어쨌든 선생님 그 뭐 올해 들었던 친구들도 작년에 들었던 친구들도
내신 수업 중에 제일 좋았다. 화학 수업이. 그리고 고3 때 화학도 어쨌든 하늘쌤처럼 푸는 사람 아니면 자기는 하늘쌤 아니면 화학 들을 생각 없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또 워낙 컨설팅 회사에서 화학 선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자꾸 얘가 하늘쌤만 믿고 수능 화학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식의 고민 상담도 받을 만큼 어려운 문제들을 아주 쉽게 풀 수 있도록 실력을 잘 완성하고 있고, 또 뭐 숙제가 많은데 아이들이 집에서 해결을 못하는 게 워낙 또 답답해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위해서 숙제 해설은 전부 다 제가 다 쓰고 있고, 제 풀이법에 어쨌든 독창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겠다, 약간 좀 이런 거죠. 그래서 과제 해설 영상까지도 다 찍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만 콕콕콕 골라서 확인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정화학이 1년짜리가 아니라 한 학기로 좀 압축이 돼서 6회 안에 못할 거예요. 그래서 총 7회로 구성을 했고, 1단원이 워낙 어려우니까 겨울방학 때 하긴 했지만 요번에도 1단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주기율표 화학결합 분자 구조는 좀 암기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시험 가까운 곳에 붙여가지고 외운 게 날아가지 않게끔 해서 완벽하게 꼼꼼하게 제가 좀 성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선배 어머니들 아시면은 휘문고 화학은 진짜 김하늘 쌤 보내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안 들어보셨으면 제가 지금 말하겠습니다. 정말 믿고 맡기셔도 되니까요. 그리고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이렇게 할 거라서 맞는 시간표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휘문고 재화학 교재는 휘문고 기출이 완전히 분석되어 있어서 방금 배운 것들을 어떻게 시험장에서 써먹을지 정말 가장 휘문고를 위한 책이거든요. 그 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시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믿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